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늘 제 옆에 있던 홍태균 아나운서가 오늘과 내일 잠시 전국시대에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오늘 특별하게 풍성한 소식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첫 소식은요. 무려 반백년의 세월 동안 도예라는 한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한글보다 물레질을 먼저 배웠다는 도예 신동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7대를 넘어 8대로 이어지는 도예 집안의 자존심과 명예. 세상을 배우기도 전에 도자기를 먼저 알았고 먹고 자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을 도자기와 함께 했습니다. 세월에 깎인 손이 거칠고 투박해지는 동안 오롯이 도자기 하나만을 생각해온 뚝심 있는 도예가 이학천. 그의 일상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자기의 고장으로 통하는 경북 문경시. 이곳에 흙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51년의 도력을 품은 대한민국 도예 명장 묵심 이학천 선생입니다. 문경에서는 3번째 지정된 명장이죠. 8, 9살 때부터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가업입니다. 제가 7대째 하고 있는데 이 도자기 이 사귄 일은 6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 다 필요합니다. 일손이. 그러면 저희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벗어놓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일을. 7대를 이어온 묵심도요 집안. 8살 무렵부터 글자보다 먼저 익힌 것이 물레였다는데요. 그런 그가 생각하는 도자기의 핵심은 뭘까요?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은 뭐냐? 도공이 도공으로서 먼저는 자기가 그릇을 빚을 줄 알아야 되고 불을 뗄 줄 알아야 되고 유약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였던 선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정우 사기장의 옆에서 도자기 조각을 도왔던 유년 시절 도공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며 신동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하고 늘 그 옛 도요지를 가마터지, 그러니까 수백 년 된 가마터를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도요지를 가서 그 가마 생김새를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금파리를 주워서 연구를 하고. 명장으로 처음 지정받을 당시 그의 나이는 40대 초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천한봉, 김정우 사기장과 같은 60, 70대 명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평면에 화선지에 그리는 거하고 이 둥근 면에 그리는 거하고 그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초벌 구이를 해야 됩니다. 초벌 구이를 하면은 이게 석고처럼 물을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이 나가질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있는 이 물을 여기다 이렇게 떨구고 이 떨고도 이게 금방 이렇게 이 몇 초 만에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붓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붓을 빠른 속도로 나가고 이거를 잘 다룰 줄 알아야만 여기에 덧칠된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필, 그러니까 글을 쓰면 일필 휘지되듯이 그런 현상을 한 번만에 이거를 그려내야지 여기 그 간결하고 깨끗한 맛이 나지. 이거 붓이 안 나간다고 덧칠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지저분해서 못 씁니다. 한 번에 써내려간 명필을 뜻하는 일필 휘지. 그만큼 오랜 도력이 쌓이면 그림 하나쯤은 수월하겠다 싶지만 도자기 위에 그림을 올리는 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코팅지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죠. 원래 그 청화가 코발트라는 그 광물로 이루어졌는데 그 광물을 코발트의 광물을 사다가 그 코발트를 직접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연구하면서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각하는 법, 그림 그리는 법까지 두루두루 익혀온 이학천 명장. 그림에 필요한 도료는 매번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료를 구하는 것도 이학천 명장의 몫입니다. 손으로 빚은 도자기는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흙과 불과 혼이 만들어낸 조화는 가마에서 꺼낼 때까지 도예가도 함부로 장담하지 않는 법이죠. 특히 이학천 명장의 작품은 웅천사발, 분청사기, 청화백자에 이르기까지 워낙 다양합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백자를 그 가문으로 이어온 집안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때부터 분청사기를 더불어 했습니다. 또 아버지 때는 또 오셔가지고 백자, 분청, 청자까지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대표적으로 하면 백자를 하고 고려시대는 청자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태를 두는데 이 시대의 도자기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다중분장기법이라는 도자기를 개발했습니다. 다중분장기법이라는 것은 흙을 원래 이 형체를 만드는 태토 위에 다른 하얀 흙, 또 검은 흙, 또 그 위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흙들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걸쳐 입듯이 겹겹이 각기 다른 옷을 걸쳐 입듯이 여러 개 층을 다르게 두고 거기다가 이제 조각을 합니다. 조각해서 원래의 태토, 이 형체 만든 흙 색깔이 나올 때까지 칼을 집어넣어서 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시문을 합니다. 시문을 하고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나타내는 그림이 다중분장기법입니다.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달구지 다 상감을 넣은 거예요. 이 분을 바른 청자하고 틀린 게 분을 바르고 난 다음에 분 위에다가 하얀 흙을 바르고 난 이유에다가 음각을 해갖고 상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청자하고 틀린 거. 청자는 이 태토 위에 바로 이유에다가 음각을 해갖고 상감을 넣는데 이거는 흙을 바른 위에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을 이어가는 한편 숱한 연구에도 매진해온 이학천 명장. 고향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는 국내외를 오가며 한국의 도자기를 알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야말로 발로 뛰며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이었죠. 그 전에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한 10년 작업을 했고 하면서 그때 저는 일본을 가려고 했었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좀 정착하면서 일본 전국 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순회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조건이 좀 맞지가 않았어요. 조건이 맞지 않았고 몇 개월 동안 일본에 있다가 그냥 왔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 이참에 고향으로 가자. 위에 선대들하고 아버님하고 작업을 하던 곳이고 또 여기에 또 친척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또 여기가 또 문경이 도자기 고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경 와서 작업을 지금껏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 그는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은미, 은비자매는 도자기 전공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정말 겸손하시고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세요. 저희와 항상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 50년 넘게 도예 생활을 하셨는데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입문하는 자세로 도자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이제 도자기를 할 때 항상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빚어야 하고 결과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큰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 조카딸들한테 너무 고맙죠. 그래 대를 이어서 저희들이 책임과 의무 의식을 느끼고 곁눈질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또 전통 분야를 그 맥을 하나하나 배우는 건 물론이고 자기들의 어떤 영역,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하는데 또 두 사람 모두가 몰입을 하고 있다는 데서 아주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제자이자 조카인 자매를 볼 때면 든든한 응원군을 얻은 것 같다는 명장.
묵심의 8대를 이어갈 조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을까요? 도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자기를 직접 빚고 빚은 도자기를 직접 구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8대 도예를 이어나가는 작가로서 가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한 도자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백년의 도력을 쌓고도 작품 앞에서는 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을 수행처럼 여겨온 이학천 명장의 가르침이 손에서 손을 통해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 여태까지 한 수십 년간 해온 도자기를 그걸 결정체를 남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평생 해온 도자기 수천 점을 다 국가에 기증하는 일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만들듯이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알기도 전에 흙과 우정을 쌓았고 최고의 도공으로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도예가 집안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학천 명장. 그의 도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도예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네. 이 명장의 반열에 오르고도 늘 이렇게 자만을 경계하는 모습에서 참 도예가의 그런 면모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카들에게 8대째 가업을 전수해주는 그런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흙과의 진한 우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남다른 예술의 혼을 가진 분들의 모습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20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온 이 화가 부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남편은 돌에 그림을 그리고 이 아내는 이 놓았던 붓을 다시 잡게 된 사연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떻게 담으면 가장 예쁘게 담길까? 뭐 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좀 예술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로 이곳 이 돌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돌이요? 네. 돌에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림을 캔버스에만 그리는 줄 아셨죠? 돌에도 예술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요 여러분 이 돌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는 화가 부부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돌 위에 그림을 그리는 남자 권용택 작가, 그리고 들꽃을 키우며 평창의 야생화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이향재 작가. 부부의 산골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권용택, 이향재 작가의 그림 그리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평창군 진부면 하옥의 마을, 해발 1300여 미터 백석산 중턱에 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비탈진 산길을 한참이나 오른 뒤에야 만날 수 있는 산골 중의 산골인데요. 부부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들어와 하옥의 그림터란 화실 겸 갤러리를 꾸몄습니다.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권용택, 이향재 부부. 우와, 돌에 그림을 그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러 가지 캔버스들이 있는데 왜 하필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게 된 거예요? 이 산에는 청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청석이란 돌이 있어요. 이 돌은 이게 편편하게 갈라져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눕혀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돌인데 우연히 그 길을 걷다가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의 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 선을 따라서 산을 그리면 참 자연스러운 산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다 직접 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초창기 화단에서는 캔버스가 아닌 돌에 그림을 그리는 그를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젠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관심 있게 지켜볼 정도로 그의 작품 세계는 독보적인데요. 돌에다 그린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형태가 독도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다른 돌들을 좀 붙였어요. 독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위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건드리지 않고 그리는 거를 계속 했는데, 이 그림을 할 때 첫 번째 작품이라 이렇게 돌을 붙일 생각을 했었어요. 최대의 자연미와 최소의 인공미만을 살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권용택 작가. 그는 이야기가 있는 돌을 고르는 것부터가 작품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돌의 생김새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돌이 먼저가 70% 이상이고 내가 거기에 한 30% 얹혀 있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 돌이 흔히 구할 수 있는 돌들이 아니고 우리 또 이 평창 지역에서만 나오는 돌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돌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떤 작품을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네. 이 돌에서 내가 느끼기를 끝에 모양이 마치 설악산에서 봤던 울산바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건금성에서 울산바위 쪽을 향해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가을, 늦가을에 첫눈이 내리는 그런 풍경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흰색으로 찍으신 흰색 거구나. 눈이 위에 이제 살짝 이렇게 쌓이는 거로요. 눈 내려서. 근데요, 제가 아까부터 좀 눈여겨봤는데 저 작품은 뭐예요? 이 작품이요? 네, 저분 누구신가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네. 이 하트 모양이 이렇게 닮은 와. 그런 돌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박. 돌에는 아내를 그려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뒤에 우리 백석산의 풍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곳의 풍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독특하네요. 얼른 아내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이곳에 오기 전 그림을 잡았던 아내 이향재 씨는 전원 생활을 하며 다시 붓을 잡았는데요. 저 어떤 작품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좀 봄이 오니까는 네. 좋아하는 진달래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떠올리면서 내가 키웠던 진달래를 그려보려고요. 지금. 따뜻한 봄이 오면 백석산의 아름다운 야생화 450여 종을 가꾸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이향재 씨. 당연히 그녀의 그림 소재는 사시사철 피고 지는 들꽃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그녀의 작품에선 언제나 진한 꽃향기가 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 평창에 처음부터 거주한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평창에 온 게 한 20년? 진짜요? 예. 귀촌한 거지 일종의. 오. 귀촌. 어렸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생활을 상당히 좋아했던 거, 추구했던 것 같아요. 꿈꿔왔다. 근데 지금 여기 아주 그냥 너무 잘 왔죠, 정말. 딱이죠, 진짜 저한테. 예. 좀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림 소재도 되고 가꾸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기도 하고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며칠 뒤 저희가 지금 평창에서 네. 춘천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 오늘 여기서 네. 우리 강원도 지역에 그 리얼리즘 미술을 하는 작가들이 춘천시 문화재단 초청으로 전시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회 개막식 날이라 개막식은 따로 하지 않지만 그 작가들도 같이 좀 만나보고 그림도 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중미술에 눈떠 환경운동 등 시민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권용택 화가. 민중화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네, 여기를 좀 제대로 좀 야무지게 보고 가고 싶은데 오늘 전시 어떤 주제예요? 리얼리즘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인데,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치자면 이제 아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이제 그려내는 것, 반영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미술에서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삶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 현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작가들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마음껏 펼치는 그런 전시가 리얼리즘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얼리즘 작가로 가장 유명한 신학철 선생님 작품. 이 작품이 우리나라 현대사 옛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그려낸 정말 모범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어두운 현실을 딱 담아낸 느낌이 맞아요. 그 질곡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정말 살기 좋아지는 민주화 시대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좋아지는 거,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그리는 거죠. 리얼리즘 작가 18명의 조각과 회화 32점이 전시된 리얼리즘 오늘. 찾았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예, 맞아요. 많이 봤어요. 예, 잘 봤어요. 예. 역시. 두 작품이 나왔는데 네. 왼쪽 작품은 80년대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정말 세입자들의 아픔 같은 거를 그린 거고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17년도 작품이니까 가장 최근 작품이에요. 우리가 평화로운 어떤 오후의 산 정상의 모습인데 그 풍경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 여객기도 아니고 그때가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이제 풍경으로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까지도 풍경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권용택 작가는 때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붓을 들어 시대를 꼬집는 사회 참여 작가로, 때론 독특한 기법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하를 돌 위에 수놓는 돌화가로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남편분의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완전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이게 그냥 작업실에 걸려있을 때하고 이렇게 전문 전시장에 걸릴 때 좀 느낌이 틀려요. 더 감동적이고 남편이 자랑스럽죠. 몸 따로 생각 따로 그림 따로인 작품 말고 몸도 생각도 그림도 똑같은 작품을 해보고 싶어 평창에서 한다는 권용택 이향재 부부. 앞으로 부부의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들이 채워져 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은 좀 천천히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또 무엇보다 이미 지나간 아름다운 시간들은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이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추억은 되돌릴 수 있는 이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춘천의 레트로 열풍으로 지금 함께 가볼게요. 이렇게 쉽게 구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옛날 거를 그때 저희가 잊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감성을 속절없이 빠른 세상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추억 속 아련함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즐기는 취향일 터.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스함만은 다르지 않은데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추억을 찾아가 봅니다. 춘천시 운교동 주택가 골목 어귀에 눈에 띄는 카페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과거로 데려다준 듯 세월을 잇습니다. 카페 곳곳에 옛 감성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추억을 소환하는 반가운 소품들. 그런데 젊은 사장님의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이런 이제 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보기 힘든데 요새는 이런 옛날 건물들이 저한테는 너무 편하고 이래서 그 공간에 오셨을 때 손님들도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레트로한 컨셉으로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옛날 집을 그대로 사용한 카페. 뒷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는데요. 할머니 댁에서 놀았던 편안함까지 그대로. 추억 속 집이 생각나는 공간입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애정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이 공간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였는데요. 옛날 벽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도 이제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를 원래 전공을 해서 이제 벽지도 뜯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쪽은 셀프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옛 모습은 그대로 살리고 사장님의 인테리어 센스를 더해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사랑방. 누구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과 이제 저랑 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인연이 되고 싶어서 이런 공간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걸 느끼신다면은 편안하게 있다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여긴 또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한국적인 레트로 감성을 느꼈다면 이곳은 왠지 외국의 지난 시간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핫한 한국식 반지하에 위치한 빈티지 샵이고요. 네, LP를 포함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여운 것들, 느낌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모아서 손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저의 영업장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가전제품부터 옛날 외국 영화 속에서 봤을 법한 커피잔, 그릇들까지 가지각색의 옛 물건들이 눈길을 끕니다. 제가 쓰던 물건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벼룩시장도 다니고 레코드샵도 다니고 그리고 빈티지샵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주 다니고요. 독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외국 항공사 통역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사장님.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았고 특히 서울 이태원에 살면서 외국 물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각국을 다니며 보고 느끼며 역량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직접 모은 LP 음반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샀던 가수의 LP이기도 하고요. 컬처 클럽 카르마 카멜레온을 추천드립니다. 음악을 좋아해 모으기 시작한 LP. 주로 8, 90년대 LP가 많은데요. 해외에서 직접 구한 LP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어렵게 구한 만큼 팔기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정말 희귀한 모델의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를 손님이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팔아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도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 손님도 또 이제 좋아하는 마음에 그걸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눈에 띄는 건물 한 채.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한데요. 들어서니 마치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주거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옛 그 주인분께서 하다가 저희가 맡으면서 스테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옛집에 관심이 많았던 부부가 직접 수리했는데요. 발품을 팔며 직접 모은 가구들과 버리는 물건들을 주워와 감각적으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즐겨가는 것이 고물상이에요.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물건들을 정말 득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물건들도 지금 꽤 있어요. 저희는 이 집하고 가장 어울리는 거를 찾다 보니까 옛날 거를 자꾸 이제 보러 가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창호지 바른문이 인테리어 소품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주인장의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왠지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은 편안한 침실.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재미있는 다락방.
그리고 옛 부뚜막이 욕실로 변신했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이게 스테이랑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항상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좀 많이 줄여서 막 다 고쳐버리고 이래버리면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그 옛날의 그 느낌을 선사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고 남겨둔 게 저희는 다행이고 좋다라고 이제 결론은 내렸죠. 조경을 전공한 남편과 건축을 전공한 아내가 하나하나 직접 쌓아 올리고 고쳐서 완성한 집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인데요. 옛 공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느낌이 이 집의 매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흐르고 있는 시간에서 잠시 좀 머물고 싶으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이렇게 뒤로 가서 그 빠르게 또 막 가는 시간보다 조금 천천히 혹은 그 속에서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찾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양강댐으로 향하는 길가. 추억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니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벽을 가득 채운 LP가 눈에 들어옵니다. LP를 좋아해 카페를 열게 된 사장님. 중학교 때부터 아마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뭐 한 68년도, 69년도 그때쯤 되고요. 지금 이제 샵에 나오는 게 한 7,000장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집에 이제 또 있습니다. 집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요반이 많고요. 나와 있는 거는 뭐 이제 팝, 재즈, 이제 클래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주 근인극장 근처에서 태어나 영화 속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들으며 자란 이종진 사장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LP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59년도에 그 녹음 음반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해리 베르폰테가 1959년도에 그 카네기 홀에서 이제 공연한 음반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턴테이블 속에서 옛 음악이 흐르는 곳. 또 커피에 관심이 많아 로스팅해서 드립까지 직접 하신다는데요. 왠지 LP와 커피가 잘 어울립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CD는 맑고 깨끗하죠. 그리고 정확하죠. 음이 정확한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날로그적이고 푸근하고 이런 LP보다는 좀 감성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적인 이제 LP를 많이 찾게 되지 않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낯설고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뉴트로. 하지만 공통점은 오래돼도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좋은 건 세월이 흘러도 좋은 법. 옛 감성에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네, 추억이 방울방울 샘솟는 레트로 여행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30년도 더 된 이 주택을 카페로 꾸민 곳도 참 좋았고요. 또 이국적이고 고풍스러운 이 소품들이 아기자기한 빈티지 샵도 참 재밌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고물상에서 정말 득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창고에 넣어둔 이 오래된 물건 속에서 진짜 추억의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또 오래돼서 값진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농경 문화입니다. 충남 당진에 가면요, 농경 문화의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겨울의 끝자락, 포근한 햇살이 찾아온 2월.
충남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을 찾았습니다. 소설 상록수의 무대로도 유명한 곳이죠. 정겨움 가득한 당진의 매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서해안 최고의 쌀 생산 지역인 당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당진에서 우리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실전에 앞서서 탄탄하게 이론부터 공부하러 가볼까요?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인 합덕제를 기념하면서 조상들의 농경 지혜를 배우기 위해 건립되었다는 합덕 수리민속 박물관. 시대에 따라 진화해온 물의 역사와 농경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예전에 그림에서 많이 봤는데?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있는 논으로 이렇게 올리는 도구죠. 와, 신기하다. 이거는 용두레라고. 용두레. 낮은 곳에 있는 하천의 물을 높은 곳에 있는 논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도구죠. 이 합덕 수리민속 박물관이라고 이름만 들었을 땐요.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합덕제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고, 합덕은 이 동네 지명이고요. 수리는 물을 이용하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삽교천이 흐르면서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된 합덕읍. 일제강점기 이후 간석지 개발로 해안선이 단순해지고 농지가 발달했다는데요. 이 지역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계속해서 간척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없었으면 간척에서 이제 염분을 제거하는 역할이 어려웠겠죠. 야외에 자리한 농촌 테마공원에서는 다양한 수리기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강우량을 측정하던 치구기부터 해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던 해시계까지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농경유산이 가득합니다. 이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많이 보셨죠? 이거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나오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만원 지폐 뒷면에 나오는 전문 천체 관측기구 혼천인데요. 세종 때 하늘의 모양을 따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고, 그 날씨는 바로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농부들. 그렇죠. 농업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뭐 하늘을 관측하고 또 비의 양이나 시계 같은 것들이 다 이런 농업을 주로 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합덕평야의 농업용수를 조달하던 합덕제. 지금은 제방만이 남아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합덕제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또 지혜롭게 물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이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수압도 대단했을 텐데 이 저수지의 뚝이 다 곡선이에요. 또 뚝이 터지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었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쌓았던 그 석축이에요. 그 전에는 토축이었고, 이 뚝을 쌓으면서 그 구호 아까 말씀드렸죠. 합심덕적 이름까지 유래가 되었던 거죠. 농민들의 생업을 책임져주던 합덕제에 지난해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웬 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천연기념물 큰 곤이에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죠. 합덕제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고니. 백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툰드라 수완이라고 불리는 고니는 고위도 지역에서 살다가 겨울이 되면 한국을 찾아오는 겨울 철새라고 합니다. 고니는 몸이 무거워 하루 종일 다리로 지탱하고 서 있기가 힘들어 넓은 호수를 필요로 한다는데요. 그런 점에서 합덕제는 고니에게 최고의 휴식처인 셈이죠. 천연 기념물인 고니가 이 합덕제의 명성을 알고 찾아왔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자연과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요즘 환경 문제도 많은데 여기가 그래도 깨끗하고 이런 자연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곳이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직접 농촌 체험을 하러 떠납니다. 어떤 농작물들이 반겨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하우스가 있는데요? 뭐가 있지?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요? 사장님! 예.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긴요? 딸기죠. 이렇게 마시고 큰 딸기 보셨어요? 딸기! 예, 요새 한참 제철인 딸기. 와! 비타민의 보고. 비타민의 보고. 예. 한번 맞춰보실래요? 안 먹어봐도 맛있게 생겼는데 먹어봐야지. 예. 한번 맛보세요. 와,
맛있죠? 와 달다. 아, 맛있게 잘 잡수네. 너무 맛있어. 하나 더 잡을까요? 야, 아니 밑에 달려 있었어. 예, 이거 봐. 딸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크고. 야, 진짜 크다. 오늘의 주인공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붉고 선명한 색깔을 자랑하는 당진 딸기입니다.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농가에 저도 일손을 보탰는데요. 딸기의 꼭지를 잡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 톡 따주는 게 포인트. 그전에는 3, 4월이 제철이었었는데 요새는 1, 2월이 제철입니다. 근데요, 딸기에도 약간 품종이 있잖아요. 예, 예. 요 당진의 이 맛있는 딸기는 어떤? 요 품종은 전국에 한 85% 정도 되는 설약입니다. 달콤한 딸기를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어떤 걸 만들 거예요? 딸기잼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딸기잼 만들기 스텝 1. 먼저 딸기를 손으로 살짝 으깨주고요. 약한 불에 끓여가면서 설탕을 부어주는데요. 뭉근해질 때까지 저어주는 게 포인트. 이 수제 딸기잼이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어요. 벌써 달달한 향기 나는 것 같아요. 완성된 딸기잼을 식혔다가 식빵에 발라주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제격인 샌드위치 완성! 이번엔 좀 더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됐는데요. 이번엔 뭘 만들어 볼까요? 딸기 샐러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딸기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마요네즈에 버무린 사과와 단감을 잘게 썰은 양상추 위에 얹어주고요. 담백함을 더해줄 메추리알과 새싹 채소까지 예쁘게 올려주면 맛도 영양도 가득한 딸기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맛 좀 보세요. 먼저 달콤함이 일품인 딸기 샌드위치부터 크게 한 입. 이 잼 보이세요? 와, 이 잼을 듬뿍 발랐는데도 너무 달거나 하지 않아요. 이 상큼한 잼이 만나서 간식하면 요거만한 게 없잖아요. 이번엔 딸기 샐러드를 맛볼 차례. 과일과 채소가 어우러져 신선함과 상큼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데요. 여러분, 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싱그러운 채소들이랑 어울리니까 정말 이 샐러드가 확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입 줄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수확한 딸기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은 또 몰랐죠? 네. 남은 딸기도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요? 딸기는 특성상 쉽게 무르고 상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과일 중 하나인데요.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냉동해 놓으면 아이들 간식이나 아침 간편식으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맛도 좋고. 야, 아니 여기에 뭐 설탕이나 다른 거 물도 안 들어갔는데 그냥 딸기만 갈았을 뿐인데 진짜 맛있는 딸기 주스가 완성됐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참 좋아한대요. 와, 오늘 이렇게 당진에 와서 우리의 소중한 농경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싱싱한 제철 맞은 딸기도 수확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특별한 추억 쌓고 싶다면 당진으로 놀러오세요. 당진 합덕수리 민속박물관에서 사라져가는 농경 문화를 공부하고 딸기 농장에서 수확 체험을 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달콤한 봄바람 따라 여러분도 당진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민속박물관은 종종 봤지만요. 수리민속박물관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조선 3대 저수지 중 하나인 합덕제를 기념해서 이 물을 이용한 이 농경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진까지 간 김에 이 합덕제 주변 자연 풍경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깜찍한 외모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쿠아리움의 귀요미 삼총사가 떴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떤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 동해바다와 경포호수가 만나는 곳에 즐거운 바다 놀이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고 신비로운 바닷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아쿠아리움. 깊은 바다를 그대로 옮겨온 듯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두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누구?
남녀노소 불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쿠아리움에 귀요미 삼총사가 있는데요. 개성 넘치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지금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펭귄 수족관. 들어가자. 아빠 어서 오세요. 밥이다 밥. 생선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는 요 녀석들은 훔볼트 펭귄입니다. 무태선 뒤뚱뒤뚱 느리고 날지도 못하지만 물 만난 펭귄은 다르죠. 네,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날렵하기 때문에 절대 뭐 느리다는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허리 일로. 옳지. 그래서 그런데 가만 보니 펭귄들이 팔찌 같은 걸 차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색깔도 다양한데요. 혹시 촬영한다고 멋이라도 부렸니? 주황색 그리고 검은색의 친구들은 암컷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저희가 구별을 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보고 이 개체가 누구다. 저희 이쪽 이제 보이는 구멍 안들이 다 둥지이고요. 응? 밖에 누가 왔나? 안녕하세요. 우리 집 구경하러 오셨었어요? 야 들어와서 양미리 한 마리 먹고 가세요. 들어와요. 들어와. 두 번째 주인공은 점박이 물범입니다. 연회색 오동통한 몸매에 점박이 무늬가 가득. 강아지처럼 온순하고 귀여운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서해 백령도에 많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죠. 반가워요. 이번엔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수족관에 들어가 봤는데요. 물 밖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던 녀석들. 이름을 부르자 금방 알아듣고 다가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간단한 동작만 가르쳤다는데 아쿠아리스트와 손발이 척척.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네요. 머리 빙글, 머리 빙글, 옳지. 머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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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머리, 옳지. 머리 손. 오. 재주 많은 점박이 물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쿠아리움의 귀요미 삼총사 마지막 주인공은 수달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에 날쌘 수영 실력을 뽐내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귀한 몸이기도 하죠. 수족관 뒤편에서 아쿠아리스트가 먹이를 준비하는데요. 수달들을 위한 특식은 바로 살아있는 미꾸라지. 저희가 수달 먹이를 이제 손질된 먹이를 주기도 하는데 원래 야생에서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이제 활동성도 증가시킬 겸 이렇게 생미꾸라지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잘해. 네, 들어오시면 돼요. 어머, 누구세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바로 지금 좀 앉아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되게 경계심이 심한 친구들인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다 물속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수달이 경계심이 심해서.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바로 얘가 애기들 아빠예요. 다로고 태어난 지 이제 10년 됐어요. 어디 보자. 냄새가 나. 이거 미꾸라지 냄새가 나는데. 잘해. 잘해 일로. 잘해. 오늘 메뉴 좀 볼까? 기다려. 옳지. 아니야 밥 기다려. 안 줄 거야? 일로 안 주면 나 기다려. 간다. 기다려. 이 친구 엄마고 이제 태어난 지 5년 됐어요. 이렇게 막 식성도 되게 강하고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게요, 제가 식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애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참 우리 애들 보여드릴까요? 저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우쭈쭈 내 새끼들 귀엽죠? 날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바로 그렇게 먹고 싶어? 새끼 수달들은 밥대 모르고 잠에 푹 빠졌는데 육아는 뒷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수달 부부. 너희들 이대로 되는 거니? 왜 너만 나와서 먹어? 응? 다래야, 애기들 어딨어? 애기들도 줘야지, 애기들도. 왜 자꾸 와. 아우 거참 말 많네. 미꾸라지나 그냥 더 던져봐요. 그래 이 맛이야. 아우 맛있어. 원래 성은 없었는데 이전 담당자께서 이씨셔가지고 그냥 좀 친근감 있게 부르려고 이제 애들 이름에 자기 성 붙이셔서 이제 이다로, 이달에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도 제 성을 붙이기보다는 그게 좀 더 편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이때 슬며시 제작진에게 다가온 수달 한 마리. 요리조리 냄새를 맡으며 낯선 방문객을 탐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얼음이 돼버린 제작진.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달고, 이달고. 아, 그거 누구요? 아, 우리 집에 왜 온 거요? 그거 혹시 먹을 거 없어? 그 주머니 좀 내 뒤져볼까? 그 멸치 한 마리 나올 때마다 한 대야. 자칫하면 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리면 굉장히 아파요. 달고, 달고. 달구의 탐색전이 끝나니 이번엔 새끼 수달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미는데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눈치만 보네요. 바로 애기들 어딨어? 애기들. 저 부르셨어요? 이번엔 커다란 담요를 펼쳐주는데요. 수달은 무태서도 생활하기 때문에 털을 말려주는 거랍니다. 달봉아. 에이, 스킨케어를 좀 해볼까? 요렇게 이 케어? 아이 좋아. 한참 털을 말리던 수달들 조금씩 장난이 심해지는데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설마 싸우는 건가요? 금슬 좋은 수달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혼 직전 사랑과 전쟁? 잘해. 너가 말려야지. 지금 새끼를 낳은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엄마는 몸이 회복될 그런 단계인데 이제 아빠는 계속 짝짓기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 둘이 좀 종종 이렇게 좀 다투면서 좀 장난치면서 좀 가끔 격하게 싸울 때가 좀 많아요. 상남자 다로의 애정 표현이 좀 과했던 거네요. 그 사랑 싸움은 좀 못 본 걸로 해주셔 선수끼리. 뭐 어떻게 대신 뽀뽀라도 한번 해드려 어떻게? 좀 사납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다로랑 뭐 달에, 달봉이, 달구, 달심이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펭귄과 물범, 수달 친구들까지 아쿠아리움에 살고 있는 귀요미 삼총사. 어때요? 정말 사랑스럽죠? 앙증맞은 외모에 멋진 수영 실력, 그리고 개성 넘치는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요즘 이 펭수가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펭수의 귀여움도 이 홈볼트 펭귄 앞에서는 백기를 들 것만 같고요. 또 이 선한 눈매가 매력적인 점박이 물범과 애교 만점인 이 수달까지 이 귀요미 삼총사의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쿠아리움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귀요미 삼총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안녕.